네, 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과 댓글 꼭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현재 이 제약바이오 관련주 중요하다 좀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국내 증시 특히나 코스닥장에서 굉장히 폭발적인 상승세를 이끌어가고 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아무래도 상승세가 좀 잠잠해졌다가 반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겠습니다. 이런 눌림목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이 제약바이오 쪽 접근하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좋은 가격에 좀 사실 수가 있게 된다. 그러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이 항암시작 투자 트렌드가 어느 쪽으로 지금 맞춰 있느냐 관련된 주요 종목들 체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항암신약의 패러다임이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단순 파이프라인 경쟁을 떠나서 차세대 모달리티 자체를 선점하는 경쟁이 진행이 되고 있겠습니다. 현재 이 가운데서 차세대 모달리티로 다중항체 치료제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원래 이 이중 다중항체 치료제가 사실 지금 이게 고형암 쪽에서는 적용이 되는 게 좀 어렵다라고 하는 한계 때문에 개발이 잘 되고 있지 않았는데 작년에 이제 미국 암젠이 지금 고형암 쪽에서 이 다중항체 쪽 FDA 허가를 받고 나가지고 현재 대형 계약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수조 원 아니면은 10조 원이 넘는 초대형 계약 같은 경우도 나타나고 있어요. 다중항체 같은 경우는 제조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걸 균일하게 제조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의 이 CDMO 기업들의 중요도가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겠고요. 다중항체 시장이 2030년 500억 달러 천문학적인 규모를 달성을 하게 되면서 현재 수준 대비 500%의 성장이 분석이 되고 있겠습니다. 차세대 항암신약 개발 경쟁입니다. 항암제 개발이 수십 년 동안 세포 독성 화학항암제, 1차 항암제에서 표적 그리고 면역 항암제까지 3세대 항암제까지 패러다임이 바뀌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항암제 같은 경우는 매출 1위 의약품이 이제 항 PD1 요거 치료제가 이제 그 키트루다죠. 키트루다가 이제 글로벌 의약품 매출 1위를 차지를 하고 있겠는데 지금 그러면서 키트루다 이 의약품 자체가 최초로 이제 가장 유명해졌었던 부분이 폐암 치료제 때문이었겠죠. 폐암 치료제. 근데 폐암에서 뛰어난 효과를 거둔다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뭐 위암 지금 대장암 여러 수십 개의 암종의 적응증을 확보해 나가는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항 PD1 같은 경우는 처음 진행이 되게 되는 그런 의약품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적응증 확대가 진행이 되게 되면서 단박에 매출을 1년에 수십 조씩 내는 엄청난 그런 의약품으로 성장할 수가 있게 되었겠죠. 그러니까 어떤 의약품 하나를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모달리티 경쟁으로 재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글로벌 빅파마는 차세대 항암 신약을 주력적으로 개발할 파이프라인을 지금 당장 팔아먹는 것보다는 다음 10년을 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 차세대 모달리티, 이 모달리티가 어떤 것인지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겠고, 적응증이 이런 파이프라인을 채우는 거, 단순히 어떤 폐암 치료제를 개발을 한다, 간암 치료제를 개발을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모달리티를 개발하고 앞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적응증의 확장이 기대가 되는 게 매우 중요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플랫폼을 선점을 하는 방식으로 설계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새로운 약물 전달 구조, 이게 이제 모달리티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이게 뛰어난 약효를 보이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어떤 여러 가지 지금 혁신 신약들이 개발이 되고 있겠죠. 여러 가지 지금 뭐 최근 들어서 암 백신이다, 아니면 면역 항암제 중에서도 뭐 대식 세포를 겨냥을 하느니, 아니면 새로운 이제 돌연변이를 겨냥을 하느니,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떤 A 모달리티가 어떤 이제 예를 들어서 간암에서 엄청난 치료 효과를 보인다, 뛰어난 약효와 함께 잘 팔리기까지 한다, 시장성, 매출까지 확보가 되게 되면은 시장이 이 모달리티에 대해서 신뢰가 굉장히 강해진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면은 이 모달리티에서 적응증 확장이 매우 빠르게 진행이 될 수가 있겠고, 이 AA라고 하는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마치 키트루다가 몇 조 원 매출에서 수십조 원의 매출을 내게 되는 것처럼, 지금 그래서 최근에 이 ADC 치료제가 등장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제 유방암을 넘어가지고 위암이나 폐암 이쪽으로 적응증 확보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일본의 다이치 산교, 그리고 이제 다국적 제약사 빅파마 아스트라제네카가 공동으로 개발을 한 에너투라고 하는 ADC 치료제가 유방암 적응증을 확보를 하고 나가지고 위암, 폐암 등으로 빠르게 적응증이 확대가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뭔 말이냐? 에너투가 대박이 나고 뛰어난 약효와 함께 시장성까지 확보를 하다 보니까 에너투, ADC 치료제라고 하는 모달리티 자체에 지금 이제 그 가치가 높아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빅파마가 ADC 치료제 대박이다라고 하면서 이쪽 치료 경쟁으로 같이 뛰어들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최근에 ADC 치료제가 대박이 나다 보니까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 줄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에너투가 지금 이제 출시한 지 몇 년도 되지 않아 가지고 한 1년 만에 블록버스터에 등극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2025년 작년 매출 40억 달러를 돌파를 하게 되면서 거의 매출이 지금 6조, 7조 이런 식으로 나버리게 되고 있겠죠. 고성장을 이어나가고 있겠다. 연간 몇십 %의 성장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습니다. 현재 이 차세대 모달리티가 중요하다. 그래서 ADC 다음의 모달리티가 이중 다중항체나 mRNA, 그리고 단백질 분해제 쪽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근데 현재 지금 이 항암신약 모달리티로서, 차세대 모달리티로서 주목을 받고 있는 치료제는 대부분 최적화 정밀 치료가 핵심이게 되면서, 결국에 근원적으로는 본다라고 했을 때 항체 치료제가 진화가 된 것들이다. 이중 다중항체도 당연히 항체 치료제겠고, mRNA 같은 경우도 어떤 항원을 표적으로서 메신저를 재구축을 하고, 이거를 이제 환자 몸 안에다가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이 자체로 이제 항체가 되겠죠. 단백질 분해제 같은 경우도 ADC 치료제에서 이제 독성 물질을 단백질로 바꾼 거, 단백질 분해제로 바꾼 거기 때문에 결국에 연결이 되는 거는 항체가 있다. 그래서 이 항체 치료제가 매우 중요하게 되겠고, 지금 현재 암에만 존재를 하는 항원을 발굴을 하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독성 물질이나 단백질 분해제들을 결합을 하는 형식으로도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현재 새로운 항체를 발굴을 하고 정밀 생명공학 기술로 고분자 치료제를 설계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 핵심은 항체 치료제다라고 하는 거겠죠. 현재 존슨앤존슨, 암젠, 로슈 같은 다수 빅파마들이 이중항체 치료제 FDA 허가가 이어지고 있겠습니다. FDA는 이제 미국의 식약 척격으로 전 세계 항암신약 치료제의 표준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걸 허가를 받아야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북미 시장에 진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그러면서 후속 이중항체 다음에 다중항체 개발 경쟁의 속도가 붙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항체가 투입이 되게 되면은 여러 가지 항원을 타깃할 수가 있는 엄청난 항체를 개발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 다중항체 쪽으로 수조원 빅딜이 다수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장 작년 같은 경우도 엄청난 이런
빅딜들이 많이 이루어졌죠. 이 다중항체 쪽에서. 중국이나 한국 같은 아시아 지역의 바이오텍이 이 다중항체 치료제 쪽에서 글로벌 신약 기술 이전을 주도하고 있어요. 심지어 중국 같은 경우는 바이든이던 트럼프던 미국에서 이 중국의 바이오 산업을 견제하기 위해 가지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워낙 지금 이제 기술력이 뛰어난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의 제약사들이 중국에게 달려들어 가지고 기술 이전 계약을 맺게 된다라고 하던가, 이런 상황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미 이 항체 치료제 쪽에서는 영국이나 스위스보다 앞선 기술력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들이 이제 중국에 이어서 한국까지도 이러한 항체 치료제 쪽으로, 원래 아시아 쪽에서는 거의 일본만 유일하게 이런 대규모 기술 이전들이 최종 허가까지 진행이 될 수가 있었는데, 최근 중국과 한국의 기술력이 매우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금 다중항체 치료제가 2030년 500억 달러 규모로 우리나라 돈으로 한 7, 80조 정도까지 어마무시한 성장이 진행이 될 수가 있겠고요. 이 다중항체 치료제도 이 모달리티 자체를 빠르게 선점을 하는 기업이 ADC 치료제나 키트루다처럼 여러 적응증을 확보해 나가게 되면서 이 500억 달러 시장을 대부분 가져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중항체 치료제 시장이 빠르게 500%의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겠고요. 다중항체 치료제는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하나의 항체가 여러 가지 항원을 타깃할 수가 있는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항원이 결합을 하는 부위가 정밀조합 과정에서 불균형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단백질 같은 경우도 안전성 확보가 어려워서 대량 생산의 효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조 부분에서 한계를 뚫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조에 대한 부분이 워낙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처럼 CDMO 기업들이 CDM,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는 TSMC라고 하는 위탁 제조 업체가 없다라고 하면은 AI 반도체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중항체 치료제를 설계를 해가지고 개발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현재 제조를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가 되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덕분에 이 시장 자체가 매우 커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설계와 제조를 나눠서도 양사의 이런 그 수익이 창출이 될 수가 있겠죠. 부가가치가 높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그 시장 자체가 지금 굉장히 높게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CDMO 기업들이 이 다중항체 치료제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그래서 뭐 국내 이제 CDMO 기업들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삼성바이오라고 하던가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 다중항체 치료제 쪽으로 CDMO 쪽의 기술력을 확보를 한다라고 하던가 신약을 개발을 한다라고 하던가 이런 지금 임상들이 추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겠죠. 이 시장이 너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빅파마의 작년 전체 계약의 탑 20개 중에서 다중항체 관련된 계약이 6건입니다. 탑3 내에도 한 건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다중항체는 굉장히 복잡한 기전 탓에 지금까지는 혈액암 위주로만 적용이 되게 됐었는데, 미국 암젠이 작년에 소세포 폐암, 그러니까 혈액암 같은 경우는 암세포와 항암제가 만나기가 쉬워요. 뭐 이제 백혈병 같은 경우. 근데 이 고형암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런 복잡한 기전들이 발현이 되기가 쉽지 않다라고 여겨지게 됐었는데, 암젠이 고형암 쪽에서 다중항체 쪽에 FDA 허가를 받게 되는, 그러면서 이 이후로 지금 빅파마들의 다중항체 쪽의 기술 이전 계약이 급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이제 기술 거래에서 대세로서 부각이 되게 됐었는데, 올해도 이중 다중항체 치료제가 글로벌 신약 기술 이전을 주도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종목들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Y바이오로직스입니다. 항체 신약 연구 개발 전문 기업이야. 이름부터 Y바이오로직스, 이게
항체가 보통 이런 식으로 생겼기 때문에 항체 의약품 전문 기업이다. 이게 이름에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우시와 함께 3중 타겟 면역 항암제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 업계 최초의 의약품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겠고요. 현재 지금 이중항체에다가 사이토카인을 융합하게 되면서 암세포와 면역세포를 두 가지 전부 다 이제 타겟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항 PDL1의 차세대 파이프라인으로서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현재 매출 1위 의약품 키트루다와 같은 모달리티 내에서 혁신 신약으로 기대가 될 수가 있겠다. 이 부분이 이제 성공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수십조 원의 시장을 가져올 수가 있겠죠. 지금 다가오는 4월 미국 암학회에서 연구 3건 발표 예정인 그런 상황이겠는데 4월 앞두고 이런 기대감들이 집중이 되게 되면서 이런 행사가 있는 타이밍 같은 경우는 이 행사가 있는 전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는 그런 경향들 나타난다.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한미약품입니다. 이중항체 독자 플랫폼 가지고 있고요. 이중항체 면역항암제 글로벌 1상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 안정성을 확보를 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현재 키트루다 머크와 함께 이제 FDA 병용 임상 진행 중인데 다중항체까지 현재 파이프라인을 확대해 나가고 있겠습니다. 현재 3중작용 장기지속형 비만 치료제 개발이 되고 있는데 글로벌 빅파마 쪽에 대규모 기술 이전 추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종목들도 체크를 해봤고요. 우리 급등 타이밍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근데 아무래도 당일 급등이라고 하던가 상한가 그 이상 기대가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유튜브 통해서 제시해 드리는 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100% 무료로 단타방 통해 가지고 공유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당장 최근에 찍어드린 버넥트 하루 만에 상한가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당일 급등 상한가 기대가 되는 종목들 올려드리면요. 단타니까 너무 많이 찍지 마시고 한 100만원, 200만원 이 정도로만 찍어서 아침에 5만원에서 10만원 단타로 벌어 가본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 재밌게 참여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급등 타이밍 100% 무료 단타방 입장하실 수가 있는지 바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시청하고 계시는 유튜브 아래쪽으로 조금만 내려보시면은 여기 이제 설명 쪽에 실시간 무료 텔레그램방 입장이라고 링크가 올려놨습니다. 이거 링크 누르시면은 무료 설치부터 입장까지 전부 가능하시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타 종목들 뿐만이 아니라 당일 실시간 투자 전략 같은 경우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도움을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 나가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와 함께 댓글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좋아요, 댓글 하나하나가 급등 타이밍에게 정말 큰 도움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은 급등 타이밍의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